크레딧으로 전환되려면 결국에 이게 신뢰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복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그 중복 계산 문제도 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신뢰성을 쌓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 그거는 어떻게 측정하고 그게 어떻게 분석되고 정리되고 관리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정보 공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ESG,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정보 공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가지 산업과 정책, 시장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산업 쪽에서 특히나 이제 항공 부문에서 유럽의 한 분석기관이 항공업계의 탄소 정책 투명성과 효과가 미비하다 정보 문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이제 인플루언스 맵 싱크탱크 정말 자주 나오죠. 이 싱크탱크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항공업계의 정보 투명성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을 지적한 겁니다. 네, 유럽의 기후정책연구소인 카본마켓 워치에서도 항공사가 부족한 내용의 탄소 중립 정책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는 그린워싱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제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구속력이 없고 불투명한 정보 공시에 대해서 회의적인 평가가 등장하면서 항공업계 2050년 넷제로 목표 의심은 커지고 있다. 결국의 핵심은 구속력이 없고 불투명한 정보 공시가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뭘 알아야 정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정책을 만들고 기후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약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분석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지금 항공업계 같은 경우는 배출량 줄이려고 SAF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연료의 대체를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또 그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항공 경로, 탄소 배출, 탄소 발자국이 가장 적어지는 그 경로를 연구해서 옮기는 그런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측정이 바로 되지 않고 그게 잘 공시되지 않는다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결국에 이제 정보 공개, 정보 측정과 수집과 분석과 공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산업계에서도 항공 부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투자자 입장에서 보시겠습니다. 투자자,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3대 연기금이죠. 아주 거대하고 영향력 있는 투자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ESG 정보 입수율을 최근에 이제 한정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를 했는데 그 E와 S와 G의 정보 입수율을 보니까 환경 부문이 43.1%다. 너무 적다. 그래서 이거를 투자에 넣었을 경우에 투자 판단의 왜곡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ESG 정보 입수율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은 지배구조 93.6%, 사회 75.4%, 환경 43.1%로 드러났는데요. 사실 최근에 환경이 ESG 중에 가장 주목받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진입장벽이 낮다고 해야 될까요?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정보 입수율 자체가 지배구조, 사회, 환경 순서로 나타나서 지금 투자하는데 국민연금이 ESG를 평가해서 이거를 투자 판단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 입수율만 봤을 때는 투자 판단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한정희 의원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14개 평가 이슈와 61개 평가 지표로 ESG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행을 하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봤을 때 결국에 문제가 뭐였냐 보면은 일단은 지배구조 정보가 왜 많이 입수율이 높았느냐는 결국 이제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했습니다. 공시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입수율이 높았던 이유가 됩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환경이나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지배구조 보고서와 같이 공시가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 입수 수준이 높지 않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로 보이고요. 한정희 의원실에서도 결국에 환경과 사회 부분이 2025년부터 자산규모 2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2030년에 최종적으로 의무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뒤늦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결국에 이제 투자 판단을 할 때 있어서도 ESG 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얻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 공시 의무화다라는 것입니다. 정보가 그만큼 투자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로는 시장입니다.
탄소 크레딧 하면은 결국에 이제 자발적 탄소 시장 얘기하는 거겠죠. 자발적 탄소 시장 안에서도 결국에 이 크레딧이 온실가스 감축분이 크레딧으로 전환되려면 결국에 이게 신뢰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복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그 중복 계산 문제도 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신뢰성을 쌓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 그거는 어떻게 측정하고 그게 어떻게 분석되고 정리되고 관리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정보 공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측정 부분에서는 이런 위성 모니터링이라든지 탄소 시장 디지털화를 통해서 정보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든지 클라이밋 웨어하우스라는 이니셔티브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 계산 문제 어떤 외국에서 감축분을 인정받았는데 국내에서 한 번 더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중 계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런 클라이밋 웨어하우스 이니셔티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데이터 분석과 투명성, 공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민간 시장에서도요. 정부 측면, 국가 측면에서 G20 금융안정위원회 차원에서도 기후 공시 기준을 결국에 마련을 서둘러야 된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민간 차원에서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 국가 측면에서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FSB 금융안정위원회가 서한을 보냈는데요. 결국에 기후 관련 공시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여기에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파편화되는, 단편화되는 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런 공시 개발, 공시 기준의 개발, 통합된 공시 기준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IFRS의 이제 ISSB 통해서 공시 기준이 나왔죠. 지금 S1, S2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통합 기준에 대해서도 계속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ISSB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제 TCFD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TCFD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관련 공시, 기후 금융 관련 공시 기준인데 권고안을 내고 있고 이 TCFD 기준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TCFD를 이제 법제화해서 공시 기준으로 도입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시 기준의 통합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니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정보의 신뢰도에 대한 니즈가 있었고 공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니즈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게 움직이면서 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기후 기술이라고 하죠. 이걸 측정하고 관리하는 기술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위성을 쓰는데요. 이제 메탄도 굉장히 중요하죠. 메탄 같은 경우에 그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오랜 기간 이제 머물면서 영향을 주는 반면에 메탄은 짧은 기간 머물지만 한 번에 센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메탄 모니터링을 위해서 글로벌 위성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은 메탄 협정도 맺어서 이제 낮추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외에 그 UNEP, 유넵의 국제 메탄 배출 관측소라는 곳에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메탄 관측 정보들이 막 들어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이게 가공하고 공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기술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요. 이제 블록체인이 등장합니다. 블록체인이 왜 등장하느냐? 결국에 이거는 거래라든지 거래 시장,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점점 확대되면서 이제 암호화폐라든지 블록체인은 결국에 이 거래에 대해서 정보를 추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정보를 스코프 1, 2, 3 그리고 LCA 전주기적으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르기까지 그 모든 거래 정보를 추적하고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블록체인들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광물 보시면 다이아몬드 오브 듀비어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보석 광물의 채굴부터 유통 생산까지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 사용해서 추적을 하고 JBS 육가공 회사 같은 경우는 산림 벌채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가축의 공급만 추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시장에서 당연히 도입되겠죠. 폐플라스틱 거래 시장에서도 지금 블록체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보시면 이제 서큘러라고 스타트업인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재활용 플라스틱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서 온라인 거래 시장을 만들었는데요. 재생 가능 재료 시장도 이제 개척한 바 있고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재활용, 재생 플라스틱 같은 다양한 소재의 원산지 및 성분도 파악할 수 있고 이걸 거래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래 시장인데 신뢰도를 높여주는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추적해서 이 거래에 있어서 신뢰도를 많이 높이게 되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산업 또 투자자, 그 민간 시장 그리고 정책 그리고 이제 기후 기술 또 디지털화에 이르기까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지속 가능성과 ESG에서 계속해서 그 중요도를 더해갈 것입니다.
네, 오늘은요, ESG와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ESG 정보의 공시, 수집, 측정 등 이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